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공부할 거는 approximate solution입니다. 나베스톡스케이션의 approximate solution입니다. 자, 다시 생각을 해보면 챕터 9는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풀렸는데 어떤 가정에 의해서 그리고 풀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서 문제를 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푸는 과정 중에 가정이나 혹은 합리적 근사로 알리는 방식이다. 그거에 대해서 공부한 게 챕터 9였고요. 자, 이렇게 풀었을 때 얻어지는 솔루션을 우리가 애널리티컬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는 뭐다? 몇 개 안 된다. very few하다. very few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풀려고 하냐면 자, 이걸 조금 더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서 나베르스톡스 이퀘이션의 가정을 부과를 해서 처음부터 부과를 해서 문제를 좀 더 많이 풀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 나베르스톡스 이퀘이션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안 보고 쓸 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얘가 나베르스톡스 이퀘이션이잖아요. 자, 이 식에서 예를 들면 어프락시메이션 하는데 관성력이 상대적으로 작다 이런 경우에는 얘를 날린다 하는 거죠. 이너시아 이펙트가 관성력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으면 요걸 날린다든지 아니면 중력의 영향이 무시할 만하다면 얘를 날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얘를 단순히 이렇게 날리는 게 아니라 물론 이렇게 초축해서 날릴 수도 있지만 합리적인 근사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것도 하겠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이런 물탱크가 있어요. 물탱크가 있고 물이 이렇게 차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왼쪽은 이제 물을 공급해 주는 탱크가 연결돼 있고 얘는 리시빙 탱크라고 할게요. 물이 이렇게 흐른다 보시면 돼요.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른다 이렇게 볼게요. 자, 그런 경우에 이 유체가 내려가는 속도는 이 단분적이 충분히 크다면 이 유체가 내려가는 속도는 굉장히 느릴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서 올라가는 속도도 굉장히 느릴 거예요. 그죠? 이거 그림을 제가 너무 잘 못 그리니까 조금만 수정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유체가 내려가는 속도는 굉장히 느릴 거고 올라가는 속도 굉장히 느릴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영역에서의 유체는 어떤 식의 가정을 한다? 유체가 스태틱할 거다 하는 거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유체가 스태틱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는 겁니다. 좀 더 하지만 여기서는 유체가 스태틱하지 않겠죠. 이렇게 유동이 빠른 속도로 비교적 빠른 속도로 이렇게 흐를 겁니다. 그러면 스태틱하다고 볼 수 없는 영역이고요. 그렇다면 이쪽에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생각해 보면
자, 이 유체가 다가와서 벽면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경계층이라는 게 생겨요. 색깔 다른 걸로 할게요. 나중에 좀 배울 텐데 경계층이라는 거 생겨요. 이게 바운더리 레이어라고 합니다. 경계층이라는 게 생기고, 경계층은 뭐냐면 결국 속도 프로파일을 그렸을 때 요렇게 되는 부분, 여기가 결국 유동이 바깥쪽에서 들어왔을 때 그 바깥쪽에서 들어온 속도가 u 인피니티라고 하면 그 u 인피니티가 되는 그 지점을 연결한 선을 바운더리 레이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여기 바운더리 레이어라고 하는데 뭐 구체적으로는 0.99 u 인피니티 되는 지점을 바운더리 레이어로 이렇게 연결하는 지점이라고 하는데 요 내부를 바운더리 레이어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는 뭐냐면 일단 그거 딴 거부터 설명할게요. 요거를 제외한 요 바깥쪽 영역은 파란색이 또 바깥쪽 영역은 요 영역이겠죠. 가운데 영역은 스태틱은 아니에요. 유체가 흐르기 때문에 스태틱은 아닌데 그렇다고 점성력의 영향이 더미넌트한 것도 아니에요. 그죠? 점성력의 영향이 더미넌트한 거는 이 벽면 가까운 요 바운더리 레이어 안쪽입니다. 그죠? 그럼 이쪽에서는 우리가 유체가 로테이션하지 않겠다 하는 정도의 유동의 어떤 특성을 보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요 아까 말씀드린 요 바운더리 레이어 안쪽에서의 유체의 유동은 뭐예요? 상당히 비스커스 플로우에 가까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영역을 나눠서 이쪽은 유체가 스태틱하다고 보는 거고, 이쪽도 스태틱하다고 보는 거고, 한쪽에서는 여기 이로테이션 플로우, 여기 바운더리 레이어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고 나면 이렇게 바운더리 레이어에서는 비스커스 플로우가 도미넌트하고 이쪽에서는 이로테이션 플로우가 도미넌트해. 이쪽에 유동이 이제 이렇게 출구되는 이쪽에서는 딱히 정의하기 어려워요. 어떤 특징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굉장히 컴플렉스한 유동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풀 나비엑스톡스 이퀘이션이 다 적용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서는 특정 유동으로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체 유동이 다 풀어야 결과가 얻어지는 그런 영역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할 거는, 그러면 이런 것들 단순히 느낌만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느낌만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 합리적인 근사의 과정을 거치는 방법들을 배워나가는 게 이번 챕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이러한 근사를 하기 위해서 스케일링 롤을 사용한다. 뭘 하기 위해서? 비교적 덜 중요한 텀을 날리기 위해서. 그래서 스케일링 롤을 적용하는 방법들을 이번 챕터에서 가장 중요하게 배우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케일링 롤. 여러분들 스케일링 롤 이게 뭐 쓸모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요즘에 이거 안 쓰겠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거 아직도 많이 써요. 스케일링 롤 이거 많이 씁니다. 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CFD라는 기법이 있고요. 그리고 익스페리먼트라는 기법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스케일링 롤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실험을 예를 들어서 했다고 칩시다. 실험을 했는데 실험 결과가 뭐 어떻게 현상이 나왔어요. 실험했는데 뭐 예를 들어 어떤 예가 있을까요? 실험을 했는데 버블이 하나 있는데 이 버블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상승하면서 버블 쉐입이 이런 형태가 되었다 했어요. 자, 오케이. 이거는 이제 실험을 통해서 이런 결과가 얻어지는 거는 이제 결과가 얻어지는 거니까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피직스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버닝 이퀘이션을 살펴봐야 되죠. 그죠? 결국 얘도 유체이기 때문에 물론 뭐 이게 이상유동이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한 식이 되긴 하겠지만 뭐 단순하게 이러한 식의 지배를 나베스톡스 이퀘이션 식의 지배를 받는다고 했을 때 자, 이 버블이 상승할 때 그러면 과연 이런 쉐입을 변화시키는데 어떤 텀이 더 더미넌트하게 영향을 주는지를 알 수도 있겠죠. 그죠? 그걸 어떻게 아냐면은 각 텀의 중요성을 비교한 다음에 이 텀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 이 텀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스케일링 롤을 통해서 이제 판단을 하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정보를 가지고 만약에 이러한 버블의 쉐입을 예를 들면 내가 이런 마지막에 원하는 버블 쉐입이 이런 게 아니라 마지막에 원하는 버블 쉐입은 뭐 그러한 땡글땡글한 모양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텀의 중요성을 더 증가시킬 필요가 있겠죠. 실제로는 여기 플러스 시그마 카파의 시그마 카파의 노멀 벡터 이게 서피스 텐션 텀인데 이런 식으로 이건 커브 차고요. 이건 뭐 모르셔도 되는데 하여튼 서피스 텐션 텀이 이게 오른쪽에 추가되는데 이 서피스 텐션 텀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이 버블의 쉐입이나 이런 것도 바뀌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텀의 어떤 중요성을 이제 이해하게 되면 마지막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 두 텀이 이 식을 지배하는데 가장 중요한 텀이다. 예를 들면 점성력과 표면 장력이 이러한 버블의 쉐입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이제 그 시그마라든지 이 비스커시티라든지 이런 값들을 컨트롤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떠한 현상을 여러분들 구현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스케일링 로가 아직도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영역이고요. 특히 이론 유체를 하시는 분들 아직까지 물리적으로 이렇게 이론 유체를 이런 굉장히 펀더멘털한 이론 유체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런 거 할 때 손으로 풀기가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CFD를 쓰기도 어려운 상황이면 이렇게 텀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날려서 중요한 텀만 놔두고 이제 수학을 풀게 되니까 좀 더 우리가 풀 수 있는 수학의 문제로 접근할 수 있던 거죠. 그죠? 실제로 CFD를 하더라도 CFD 결과를 이 전체식을 풀다 보니까 다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스케일링 롤을 통해서 좀 더 이 피직스를 이해하기 위한 툴로 스케일링 롤을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체학적인 툴들이 예전 거라고 끝난 게 아니라 아직도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툴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모션의 무차원식 볼게요. 자, 우리가 incompressible Navier-Stokes equation, incompressible continuity, incompressible Navier-Stokes equation을 먼저 써보겠습니다. 다이버전스의 v 벡터는 0이다. 그리고 로의 dv 벡터 dt는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p 플러스 로 g 벡터 플러스 뮤의 라플라시안의 v 벡터다. 이게 나비스톡스 이퀘이션이라고 했어요. 자,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스케일링 파라미터 여기에 있는 것들을 스케일링하기 위해서 필요한 변수들을 이제 하나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길이 차원은 L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얘를 characteristic length
characteristic length, 특성 길이라고 합니다. primary dimension은 L이라고 보면 되겠죠. 다음에 두 번째 B는 characteristic speed, 특성 속도. 얘는 우리가 primary dimension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미터 per second니까 길이 스케일에 t에 마이너스 1승 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세 번째 characteristic frequency, 특성 주파수. 이거는 시간에 대해서 관련된 텀이라고 보면 됩니다. 얘는 t의 역수, 시간에 대한 역수, 프리퀀시니까. 그 다음에 p0 마이너스 p 인피니티, 얘는 reference pressure difference. 그래서 얘는 단위가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킬로그램 per 미터 스퀘어 제곱이니까, 그죠? 얘는 m l 마이너스 1승에 t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쓰면 됩니다. 네, 다음 부분은 G는 gravitational acceleration. 얘는 L의 T의 마이너스 2승,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니까, 가속도니까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뭘 하려고 하냐면은 우리가 방금 위에 쓴 incompressible continuity, incompressible 나베-스톡스 이퀘이션을 무차원하고 싶다. 무차원하고 싶다.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정의한 특성 속도, 특성 프리퀀시, 특성 길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무차원한다. 그걸 해보는 거예요. 무차원된 값들을 우리가 스타라고 이제 붙일게요. T 스타. 얘는 그렇게 되면 F, 실제의 시간 T는 시간 세크의 단위를 가지고 있죠. 걔를 무차원해야 되니까 F를 곱해주는 형태가 됩니다. 괜찮으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 속도 벡터의 무차원된 속도 벡터는, 그러면은 속도분의 v의 벡터, 실제의 속도 나누기 우리가 정의한 캐릭터리스틱 뭐예요? 캐릭터리스틱 스피드가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리고 x의 벡터의 스타는 x 벡터 오버 L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P 스타는 P 마이너스 P 인피니티 오버 P 제로 마이너스 P 인피니티.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 그레디언트나 라플라시안도 우리가 차원을 없애야 돼요. 다이버전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작업을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레디언트의 정의는 라운드에 라운드 x, 라운드에 라운드 y, 라운드에 라운드 g 같은 형태잖아요. 자, 얘의 단위는 결국 뭐예요? 그죠? 요런 단위잖아요. 미터로 나눠준 단위잖아요. 그죠? 자, 얘를 우리가 무차원한다 생각하면 여기다가 라운드에 LX 스타가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아까 위에서 우리가 X는
여기서 보면은 요거를 각각의 벡터를 나눠서 쓴다고 생각하면 x는 lx 스타가 되겠죠. 그다음에 y는 ly 스타가 될 테고 z는 lz 스타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세 개로 나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써보면 다음과 같이 되고요. 두 번째 놈은 똑같이 라운드에 라운드 ly 스타 커마 라운드에 라운드 lz 스타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L이 상수니까 L분의 1을 뽑아내면 L분의 1에 라운드에 라운드 x 스타 커마 라운드에 라운드 y 스타 커마 라운드에 라운드 z 스타 같은 형태가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얻어지는 요 오른쪽에 있는 얘를 뭐라고 하자? 그레디언트 스타라고 하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레디언트는 1 over L의 그레디언트 스타랑 같다 하는 것을 우리가 유도를 해낸 거죠. 괜찮습니까?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라플라시안을 해보겠습니다. 라플라시안은 라운드 스퀘어, 라운드 x 제곱, 라운드 스퀘어, 라운드 y 제곱, 라운드 스퀘어, 라운드 z 제곱이잖아요. 뭐 플러스 해서 뭐 텀이 들어가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해보면 결국 L 스퀘어 분의 1에 라운드 제곱, 라운드 x 스타의 제곱, 커마 라운드 제곱, 라운드 y 스타의 제곱, 커마 라운드 스퀘어, 라운드 z 스타의 제곱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제 라플라시안의 노멀라이즈 된 라플라시안의 제곱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정리를 하면 라플라시안은 1 over L 스퀘어의 이런 형태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보겠습니다. 다이버전스의 V 벡터는 0이라는 식을 우리가 또 노멀라이즈를 한다 생각해 볼게요. 자,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나요? 자, V 벡터는 V의 V 스타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는 L분의 1에 맞나요? L분의 1에 이런 형태죠, 그죠? 이렇게 보면 되죠. 얘는 결국 L분의 V의 이런 형태로 식이 바뀌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얘 대신에 얘를 이제 우리가 집어넣을 수 있고 얘 대신에 얘를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식이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됩니다. 근데 이게 결국 컨스턴트 값이니까 그냥 나누기 하면 됩니다. 그래서 차원된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하나 했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재밌나요? 재미없나요? 재미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로의 라운드 V 벡터 라운드 T. 지금 나베스톡스 이퀘이션에 어디 갔냐? 얘가 두 텀으로 나뉜다 그랬잖아요. 얘가 두 텀으로 나뉜다고 했는데 하나는 로의 라운드 V 벡터의 라운드 T 플러스 로의 V 벡터의 그레디언트의 V 벡터 두 가지 텀으로 나뉘잖아요. 지금 첫 번째 텀에 대해서 우차원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차원화를 하고 있다. 얘를 이제 쓰면은 아까 우리가 했던 방법대로 가져오면은 로 그대로 오면 되고 V 쓰면 라운드 V에 V 스타인가요?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그죠? 이렇게 됐죠? 여기에다가 어떻게 됩니까? T가 어떻게 정리됐나요?
t가 f분의 t는 f분의 ft 스타니까 그 관계식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라운드 t 스타의 f 이렇게 올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식을 정리하면 여기 v 벡터가 아니죠. 여기 v 벡터 아니라 스칼라 v죠. 네, 그렇게 묶어내면 로 f v가 되고 라운드 v 벡터의 스타 라운드 t의 스타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첫 번째 로컬 액셀러레이션 텀인 얘를 오른쪽과 같이 바꿔서 우차원화된 형태로 표현을 했습니다. 요 똑같은 거를 계속 하면 돼요. 로의 v 벡터의 그레디언트의 v 벡터 두 번째 텀이죠. 어디 갔어요? 요 텀을 얘기하는 겁니다. 쟤를 여기 이제 가져와서 아까 했던 일을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해보시면 알겠습니다. L분의 로 v 제곱에 v 이제 잘 하실 수 혼자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빨리 속도를 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집에서 혼자 꼭 해보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p는 L분의 p 제로 마이너스 p 인피니티 이렇게 된다.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꼭 집에서 숙제로 내드릴 수도 있겠네요. 봅시다. 로 g 벡터는 로 g의 g 벡터의 스타. 그 다음에 뮤의 라플라시안의 v 벡터는 어떻게 된다? L 제곱분의 뮤의 v의 이런 형태가 됩니다. 됐죠. 이렇게 이제 한 텀 한 텀마다 이렇게 방금 우리가 정의했던 스케일링 파라미터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이 식을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얘들을 이제 묶어주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방금 우리가 했던 것들을 싹 묶어 볼게요. 첫 번째 텀은 얘죠. 첫 번째 텀이 얘고, 두 번째 텀이 얘고, 세 번째 텀이 얘고요. 다음에 네 번째 텀이 얘고요. 그다음 다섯 번째 텀이 얘입니다. 자, 봅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얘들 이제 결합해서 쓰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로 v의 f의 라운드 v 벡터의 스타의 라운드 t 스타 플러스 L분의 뭐예요? 로 v 제곱 로 v 제곱 그다음에 v의 그레디언트 스타의 v 벡터 스타 이제 이게 레프트 핸드 사이드고 라이트 핸드 사이드는 p 마이너스의 p0 마이너스 p 인피니티의 l이 되고 그레디언트 스타의 p 스타가 됩니다. 점성항은 뮤 v의 l 스퀘어 제곱의 뭐예요? 그레디언트 스타 제곱의 v 벡터가 되겠죠. v 벡터 스타가 되겠죠. 로 g의 g 스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뭘 해야 되냐면 전체 식을 조금 이제 심플리파이드 할게요. 얘를 전체 식에다가 역수를 곱해준다. 그러면은 전체 식에다가 제의 역수를 곱해준다. 그러면은 곱해주면 이런 식의 형태가 됩니다. FL V의 라운드 V
벡터의 스타 라운드 t 스타 플러스 v 벡터 닷 그레디언 책에 이렇게 돼 있어서 그렇구나. 이렇게 되죠. 그죠? 얘는 마이너스 b0 마이너스 b 인피니티 5v 제곱 되고 스타 그다음 p 스타가 됩니다. 그다음에 플러스 gl 오버 v 제곱 g 스타 플러스 mu over rho vl 스타의 제곱의 v 벡터 이렇게 되죠. 스타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까지 식이 유도됐습니다. 자, 이 식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사실은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제가 핸드폰을 꺼놨는데 오피스로 전화가 와서 그래서 잠깐 끊었다가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갑자기 또 밖에서 방송도 안 해요. 코로나 뭐 또 때문에 항상 이렇게 이 시간쯤에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 같은데 코로나 확산을 방지를 위해서 뭐라고 하는데요. 하여튼 뭐 나가지 말라는 얘기겠죠. 뭐 여행 자제하고 여러분들도 너무 이제 연휴가 다 돼가는데 아니 멀리 가지 마시고 집에서 공부하시고 과제하시고 이렇게 보내시면 코로나를 잘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갑자기 또 딴소리 하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까지 유도를 이제 했는데 여기 있는 이러한 개수들이 낯이 있다 이겁니다. 얘랑 낯이 있다. 어디서 봤다? 여기 어디서 했어요? 챕터 7인가요? 우리 책에? 잠깐만요 봅시다. 무차원수 유도하는 파트가 있는데 디멘셔널 어널리시스 파트거든요. 챕터가 어디죠? 6장인가요? 챕터 7장이네요. 7장. 챕터 7장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책에 페이지 309 여러분들 교재 페이지 309를 한번 보시면 309와 310을 보면 무차원수 이렇게 유도해 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무차원수 유도해 놓은 거 그것들을 보시면 우리가 지금 유도한 많은 텀들이 거기에 다 이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따르면 스트롤 넘버라고 있어요. 스트롤 넘버 얘는 FLB 지금 우리가 구했던 요게 뭐다? 스트롤 넘버. 스트롤 넘버. 얘의 물리적인 의미는 뭐냐? characteristic flow time over period of oscillation 진동 주기분의 특성 유동 시간의 관계다. 그죠? 그리고 어떤 진동이 있을 때 그 진동에 대한 상대적인 유체의 반응 속도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트롤 넘버였고요. 두 번째 유도된 게 뭐예요? 오일러. 얘가 이제 오일러 넘버거든요. 오일러 넘버. EU 넘버. 오일러 넘버. rho v 제곱에 p0 마이너스 p 인피니티. 얘를 우리가 오일러 넘버라고 합니다. 오일러 넘버의 피지컬 미닝은 뭐냐면 rho v 제곱 많이 봤잖아요. 이게 뭐예요? 다이나믹 프레셔라고 합니다. 다이나믹 프레셔. 그러니까 유체의 운동 에너지로 의한 압력
운동 에너지로 인한 압력이고 얘는 정적인 pressure difference라고 보면 됩니다. 그죠? static pressure와 dynamic pressure의 상대적인 크기를 나타내는 게 뭐다? 오일러 넘버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봤던 게 프루드 넘버의 제곱 형태로 이제 보면 되는데 GL분의 V 스퀘어 얘를 우리가 프루드 넘버라고 해요. 프루드 넘버는 뭐예요? 얘가 그래비테이션 액셀러레이션이 분모에 있고 위에 속도의 제곱 있잖아요. 속도는 이너시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너시아 이펙트 가려고 하는 관성이 되는 거죠, 그죠? 중력에 대한 상대적인 관성. 걔가 이제 프루드 넘버라고 표현이 되는 거고요. 프루드 넘버. 물론 뭐 프루드 넘버를 그냥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되겠네요.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쓰면 되겠죠? 프루드 넘버 이렇게 쓰시면 돼요. 프루드 넘버 공부했고 이제 마지막에 나왔던 게 우리가 공부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레이놀즈 넘버. U의 O, V, L 얘가 뭐다? 레이놀즈 넘버. 물리적인 physical meaning은 viscous force 분의 inertial force. 얘가 레이놀즈 넘버입니다. 그래서 그 무차원수들을 이용해서 이 식을 표현을 하면 스트롤러 넘버 라운드 V 벡터 스타의 라운드 T 스타 플러스 V 벡터의 스타 닷 그레디언트의 V 벡터 얘는 마이너스 EU 그레디언트 스타 P 스타 플러스 1 over 프루드 넘버의 제곱 곱하기 G 벡터의 스타 플러스 1 over 레이놀즈 수의 라플라시안 V 벡터의 스타 그런 형태가 됩니다. 자, 됐어요.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뭘로 시작했습니까? 처음에 기억을 해보세요. 뭘로 시작했어요? 처음에 원식은 처음에 이러한 풀 나베스톡스케이션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음과 같은 무차원식을 우리가 유도를 해냈죠. 이런 식으로 해서 무차원식을 유도를 했어요. 차원이 없는 식을 만들었다. 이거는 밑에 있는 식은 차원이 있는 식이죠. 그죠? 디멘전이 있는 식이고 위에 있는 식은 무차원식이에요. 무차원식. 차원이 없는 식.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금 이 스케일링한 방식에 따르면 이 값들은 대략 1에 가깝게 디자인이 된 거죠. 이것도 스타가 붙어야 되죠. 1에 가깝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특성 길이는 그 도메인의 예를 들면 속도 같은 경우에는 그 도메인의 평균적인 어떤 특성을 반영한 속도인 거고요. 그죠? t도 어떤 도메인의 특성을 반영한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걔를 가지고 정규화를 했기 때문에 그 값은 1에 가까운 어떤 값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정확히 1이 아니라 1에 가까운 어떤 범위에 있는 어떤 값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생각하면, 자, 이 전체 식에서의 어떠한 힘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뭐가 되겠습니까? 일단 먼저 쓰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먼저 써볼게요. 자, 우리가 스트롤러 이 지금 네 가지 무차원수가 나왔는데 프루트, 레이놀즈 넘버 요게 네 가지 수가 나오는데 자,
우리 이 차원을 이제 스케일을 해서 차원을 보면은 전부 다 1에 가까운 숫자라는 거예요. 노멀라이즈된 이 값들은. 그러면은 지금 이 거버니케이션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뭐다? 이 네 가지 무차원 수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죠? 요 각각의 무차원수의 크기가 어떠한 유체 물리적인 피직스를 설명하는데 뭐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죠? 여기까지. 그래서 만약에 보시면 이 식에서 스트롤 넘버가 만약에 크다 하면은 이 이 값에서의 스트롤 넘버 크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진동 주기보다 특성의 유체의 시간이 더 크게 작용을 하는 경우라면 이 스트롤 오더가 커지는 거죠. 커진다는 말은 이 텀이 비교적 무시하지 못하게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 EU 넘버가 상대적으로 크다면, EU 넘버가 상대적으로 크다면, 오일러 넘버가 상대적으로 크다면 다이나믹 프레셔의 영향보다 프레셔 디퍼런스의 영향이, 그러니까 스태틱 프레셔 디퍼런스의 영향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죠? 그 크기를. 부호는 상관없죠. 부호는 상관없고 크기를 얘기하는 거니까. 프로드 넘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프로드 넘버가 프로드 넘버가 크다 하면은 무슨 말입니까? 중력보다 관성력의 영향이 더 크다 하는 거죠. 그러면 프로드 넘버가 커진다는 말은 관성력의 영향이 더 커진다. 중력의 영향보다 관성력의 영향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 텀이 날아가게 되는 경우가 되는 거죠. 반대로 중력의 영향이 관성력의 영향보다 더 도미넌트하다면 어떻게 됩니까? 프로드 넘버가 굉장히 작은 수가 되니까 이게 역수니까 굉장히 큰 수가 돼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텀이 다시 중요해지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레이놀즈 수를 보세요. 레이놀즈 수 같은 경우에는 이너시아 포스 오버 비스커스 포스인데 만약에 레이놀즈 수가 크다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체의 관성력이 점성력에 비해서 더 도미넌트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레이놀즈 수가 큰 경우에는 이 마지막 텀이 무시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레이놀즈 넘버가 비교적 작다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비스커스 펄스가 이너시아에 비해서 더 크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 경우에 레이놀즈 수가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레이놀즈 수가 작아지면 이 텀은 다시 중요한 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식을 무차원화한 다음에 차원을 없앤 다음에 이제 이러한 무차원 수를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스트롤러 넘버, 오일러 넘버, 플루이드 넘버, 레이놀즈 넘버를 비교한 다음에 이 텀은 상대적으로 무시할 만하구나 해서 날려버린다든지 이 텀은 상대적으로 중요하구나 해서 고려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물론 이 값들이 완벽히 0이 되는 경우는 잘 없겠죠. 스트롤러, 오일러, 플루이드, 레이놀즈 완벽하게 0이 되는 경우는 잘 없을 거예요. 0이나 아니면 인피니티가 되는 건 잘 없을 거라고요. 그렇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비록 우리가 이렇게 해서 어떤 텀들을 예를 들면 얘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 날리더라도 얘가 상대적으로 작을 뿐이지 완벽하게 0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푸는 이러한 어프로치 자체가 approximation이라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approximation to the Navier-Stokes equation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완벽하게 0이 되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상대적으로 이 식에서 상대적으로 그 텀이 작다 하는 의미로 근사화된다. 나비에스톡스 이퀘이션을 근사화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차원수가 이제 우리가 책에 이렇게 담겨 있는데 이게 어디서 나왔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국 봤더니 이 나비에스톡스 이퀘이션을 무차원하다 보니 레이놀즈가 자연스럽게 나오더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레이놀즈 같은 레이놀즈 다른 수도 마찬가지지만 이 레이놀즈 수가 결국 유체의
그 누구예요? 실제로 레이놀즈를 만든 사람이 레이놀즈잖아요. 그 레이놀즈가 봤더니 이게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이 값이 나중에 봤더니 충률과 난류를 나누는 중요한 기준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죠? 그 사실을 이제 레이놀즈가 파악을 했고, 그래서 자기 이름을 따서 레이놀즈 수라는 이제 이름을 만든 거게 되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 이제 무차원 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질문이 있으신가요? 질문이 없나요? 자, 잠깐 끊었다가 또 가도록 하죠. 네, 지금까지 무차원수에 대한 거버닝 이퀘이션, 무차원수에 대한 나비에스톡스 이퀘이션을 저희가 유도를 했죠. 그래서 유도를 해서 보니 스트롤러 넘버, 그다음에 오일러 넘버, 푸른 넘버, 레이놀즈 넘버를 우리가 유도를 했다 하는 겁니다. 원식에서 이 지금 무차원수에 의해서 이 물리적인 성질이 결정이 된다 하는 얘기까지 얘기했죠.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프로토타입이란 말은 원형이란 뜻이에요. 실제 사이즈. 네, 여러분들이 이런 해수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력이 프로토타입에 대한 중력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 네, 물고기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물고기가 어떤 속도로 움직이냐면 VP라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지점에서의 레퍼런스 프레셔가 다음과 같이 여기 저 지점에서 압력이 이렇다. 그리고 이 물고기의 꼬리가 프리퀀시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얘의 특성 길이가 LP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 물고기가 이동하면서 경험하는 그 유체의 현상을 우리가 설명하려면은 이 지금 우리가 구한 값들을 레퍼런스 값들을 가지고 우리가 뭘 구할 수 있습니까? 스트롤러 오더도 구해볼 수 있고요. 또 뭘 구할 수 있어요? 오일러 넘버도 구할 수 있고, 프루트 넘버도 구할 수 있고, 레이놀즈 넘버도 이제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현상을 이 지금 물고기가 이동하는데 중요한 식은 뭐예요? 나비에스톡스 이퀘이션이죠. 얘가 경험하는 유체의 현상을 설명하는 건 나비에스톡스 이퀘이션인데, 그 무차원화된 나비에스톡스 이퀘이션을 보면 이 네 가지 중요한 무차원 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거를 뭐 배나 아니면 잠수함을 만드는데 이런 걸 이제 활용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무슨 말이냐 하면 실제 이 원형 크기가 굉장히 커서 이걸 만드는데 엄청나게 비용이 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굳이 이거와 똑같은 사이즈를 만들지 아니하고, 자, 어떻게 한다? 모형에 대한 값을 우리가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델에 대해서 동일한 스트롤러, 오일러, 프루트, 레이놀즈 순서가 뒤바뀌었지만 오일러, 프루트 넘버, 레이놀즈 넘버 일치하는 그 모형에 대한 값들을 우리가 계산한 다음에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모형에 맞는 유동 조건을 만들어주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값을 서로 일치시킬 수 있게 만들면 되고, 그러면 이제 이 스트롤러도 값들이 다 있잖아요. 실제적인 물리적인 값들 FM, LM, 그 다음에 속도 VM이고요. 그 다음에 레퍼런스 프레셔 P0M 이런 값들이 있잖아요. 이 값들을 서로 그러니까 이 두 개, 그러니까 요 값은 일치되지만 요 각각의 값들은 일치가 안 돼도 되잖아요. 그죠? 각각의 값들을 우리가 만약에 이 스케일을 줄였다면 원래 스케일보다 얘가 더 작은 스케일로 갔다면 원래 스케일
예. 원래 스케일이 뭐 굉장히 빅한 상태였다면 굉장히 스몰한 스케일로 갔다면 L이 줄었다는 말이잖아요. LP가 LM으로 줄었을 때 다른 조건들을 컨트롤함으로써 동일한 유체 현상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굳이 실험을 그렇게 크게 안 해도 이 무차함수만 일치시킴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실험적인 결과를 여러분들이 유도해낼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현상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하면, 자, if flow is steady인 경우는 이제 실제로 이 여기 있는 어떤 값이 0으로 가겠습니까? 스테디로 가면 여기서 어떤 값이 0으로 가냐면 스트롤 넘버가 0으로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플로우가 스테디란 말은 어떤 경우입니까? 자,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지만 characteristic flow time over period of oscillation이 뭐예요? 스트롤 넘버잖아요. 얘의 물리적인 의미가 뭐였습니까? period of oscillation 분의 뭐예요? characteristic velocity time인데, 자,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식의 스트롤 넘버를 써보면 ST는 V분의 FL이었잖아요. 그럼 L은 F를 이렇게 하면 F를 밑으로 내리면 1 over F분의 V분의 L 이런 형태 되는 거죠. 맞나요?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가 주기가 되는 거고 얘가 그죠? 얘가 특성 속도가 되는데, 지금 특성 속도라는 거는 결국 뭘 의미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아시겠지만 Vm분의 LM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유체가 출발했다, 유체 파티클이 출발했다고 하면 여기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는 게 characteristic velocity time이에요. 그죠? characteristic flow time, characteristic flow time. 그러니까 특정 유동 시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시간. 거기에 대한 상대적인 진동의 주기를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꼬리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 전체 도메인에서 unsteady 이펙트가 큰지 작은지를 결정하는 부분이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럼 이게 스트롤 로드가 0으로 간다는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F가 0으로 가는 거고, F가 0으로 가는 말은 주기가 굉장히 슬로우하다. 그죠? 굉장히 슬로우하다. 그죠? 그러니까 거의 무슨 말이에요? 거의 뭐예요? 이 상태가 꼬리가 예를 들면 꼬리가 거의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됩니까? 이 상태가 steady state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상태인 거죠. 그렇게 되는 경우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꼬리가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정적인 상태에서는 유동 현상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얘가 움직이게 되면은 시간에 따라서 유동이 계속 바뀔 거 아니에요, 얘 때문에. 근데 지금 얘가 픽스 되는 순간에는 이 스트롤 오더는 더 이상 고려 대상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나머지 무차함수만 그런 경우에는 맞추면 되니까 좀 더 쉬운 문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바뀔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오케이, 또 다음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If a free surface effect is important. free surface effect라는 하는 말은 요 계면에서의 중력에 대한 free surface의 이제 움직임들, 그죠? 그걸 이제 free surface라고 하는 거죠. free surface effect가 중요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그래비티가 실제로 어떤 영향을 준다?
for fluid dynamics.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굉장히 잔잔한 물에 대해서 P 프레셔는 P0 플러스 로 GH 이런 형태로 해서 깊이 방향에 대해서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를 이제 이렇게 구하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유체 플로 스태틱스에서 공부했는데 이거는 이제 유체가 멈춰 있을 때, 그래서 프리서피스 이펙트가 거의 무시될 때 그렇게 되는 거고, 스태틱일 때. 근데 지금 만약에 프리서피스 이펙트가 중요하다면, 유체가 물결 치고 막 이런 영향이 도미넌트하다면 그래비티, 중력이 결국 플루이드 다이나믹스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중력과 이렇게 압력과의 관계를 이렇게 선형적으로 설명을 하기가 어려워요. 서로 인터랙션이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 프리서피스 이펙트가 무시할 만하다면, 우리는 뭘 고려할 수 있냐면 negligible, we can consider modified pressure라는 개념을 쓸 수 있습니다. modified pressure 개념을 쓸 수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P 닷이라고 정의를 하고 얘를 P 플러스 로 G Z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얘는 결국 스태틱 프레셔의 값이고요. 실제 압력 값이죠. 그 다음에 얘는 결국 뭡니까? 얘는 하이드로스태틱 이펙트가 고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결합된 요 값을 뭐라고 한다? modified pressure라고 하는 거죠. modified pressure.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자, 정의를 하면 요거를 다시 한번 정의를 하면 P는 P 닷 마이너스 로 G Z가 되겠죠. 자, 만약에 이 전체 식에다가 그레디언트를 취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그레디언트 P는 그레디언트 P 닷이 되고, 그다음 마이너스 로 G는 컨스턴트니까 그레디언트 G가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그레디언트 G가 뭡니까? 그레디언트 G는 결국 라운드 G, 라운드 X, I 플러스 라운드 G, 라운드 Y, J 플러스 라운드 G, 라운드 Z, K인데 얘는 0이죠. 그래서 얘는 결국 뭘 의미합니까? 그냥 K 벡터 하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그레디언트 P 닷 마이너스 로 G 벡터의 형태로 쓸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이 식을 다시 리어레인지 시키면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P 닷은 마이너스 맞나요? 잠깐만. 그래서 그죠? 그레디언트 P는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P 닷 마이너스 로 GJ,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되는데, 요게 아니고 지금 G 벡터는 뭡니까? G로 마이너스 G잖아요. 그죠? GK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되니까 요렇게 지금 유도된 게 결국 요 방향에 대해서 1이니까 얘는 부호가 플러스가 돼야 맞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P 닷은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P, 이렇게 오늘 헷갈리죠?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P 닷은 마이너스가 되고 플러스 로 G 벡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관계식을 가지고 우리가 원 커뮤니케이션에 구하면 집어넣으면 로 dv 벡터 dt는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P 닷, 잠깐 원식을 쓸게요. U의 라플라시안의 v 벡터 플러스 로 G 벡터였는데 얘와 얘가 결합된 형태가 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P 닷 플러스 U의 라플라시안 v 벡터라는 관계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로 다시 쓰면 로 dv 벡터 로 dt는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p 벡터 플러스 뮤의 라플라시안 v 벡터로 해서 오직 속도와 압력에 대한 식으로만 식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요즘 이게 modified pressure라는 개념을 씀으로써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결국 압력과 P 닷과 이제 미지수가 V 닷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결국 그래서 P 닷과 V 벡터를 어떤 식으로든 구하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UV P 닷과 UV W를 인자는 뭐 CFD를 써서 구했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그 값을 가지고 P를 구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죠? P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먼저 솔버를 통해서 구하고 그 다음 P와 UBW를 결정하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왜 그냥 뭐 그렇게 풀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물론 이거 지금 우리가 푸는 이런 간단한 문제에서는 이거 별로 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CFD 쪽으로 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런 겁니다. 자, 결국 CFD는 뭘 하는 작업을 하냐면, 로의 dv 벡터의 dt는 이거는 그냥 참고 삼아 들어놓으세요. 플러스 뮤의 라플라시안 v 벡터라는 식이 있잖아요. 결국 이 식을 여러분들이 컴퓨터로 풀 때 어떻게 푸냐면요, 쉽게 설명하면 로의 dt의 d 플러스 마이너스 뮤의 라플라시안 이렇게 해놓고 v 벡터, 그렇죠? 는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p 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이 매트릭스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v 벡터를 이렇게 뭐죠? 로 벡터 형태로 쭉 나열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얘가 프레셔가 이렇게 구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어떻게 또 구할 수 있냐면, 얘도 레프트 핸드 사이드 넘겨서 얘를 더 큰 매트릭스를 구성한 다음에 여기 밑에다가 프레셔를 집어넣는 방식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마이너스 플러스 그레디언트 텀이 들어가 P가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라이트 핸드 사이드는 0이 되는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풀어서 매트릭스를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그럼 V 벡터를 결정하고 프레셔를 결정하고 CFD에서 이렇게 풀 수 있는데, 이렇게 푸는 거를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해보면 이제 수채에서 듣는 분들은 들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임플리시트 메소드라고 하는 겁니다. 임플리시트 메소드, 암시적인 임플리시트 메소드. 한국말로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내재적 기법, 내재적 기법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거를 explicit이라고 하면 외재적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게 implicit 기법이에요. implicit 기법. 그래서 이렇게 레프트 핸드 사이드 다 넘겨서 오른쪽은 이제 0이 만들어지니까, 물론 0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경계 조건이 들어가면서 어느 부분에서 0이 아닌 값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0이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매트릭스를 풀게 되면 속도와 압력을 이제 계산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CFD를 통해서 푸는 겁니다. 근데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더 어려워지니까 여러분한테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는 없고,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래비티 텀을 라이트 핸드 사이드에 놓게 되면 라이트 핸드 사이드에 놓게 되면 아까 그래비티 텀 어디 갔어요? 여기에 로지, 이렇게 프레셔를 그냥 프레셔라고 놓고 P 다시 아니라 프레셔라고 놓고 풀면 여기 로지라는 텀이 여기 들어가게 돼요. 그죠? 로지라는 텀이 들어가게 되면 이 로지는 소스 텀이 되거든요. 소스 텀이 되면은 이 전체적인 매트릭스를 풀 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른쪽에 이렇게 놓여 있으면은 그 익스플리시트한 효과가 생기면서 전체적인 솔루션을 좀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레프트 핸드 사이드를 다 넘겨서 풀게 되면 얘가 먼저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로지의 영향을 고려해서
프레셔를 업데이트하면 되는 거니까 훨씬 더 뭐죠? 풀이가 더 쉬워지는 겁니다. 뭐 이런 세상이 있다 하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뭐 CFD가 하는 건 이거예요. 결국 속도와 압력을 이제 매트릭스를 해서 구하는 이 과정을 이제 CFD가 컴퓨터를 가지고 하는 작업인 겁니다. 물론 이제 요 아까 말씀드린 로와 D의 DT의 마이너스 U의 뭐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냐, 이거는 굉장히 또 복잡한 얘기예요. 얘를 뭐 델타 x 제곱 넣고 이렇게 막 푸는 과정이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차분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얘를 공간에 대해 차분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공간에 대해 차분해서 이렇게 수치적으로 이제 풀어 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이거는 이제 수치 해석이나 아니면은 전산 유체역 이런 수업을 들으면 이런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modified pressure의 개념은 어디서만 쓸 수 있다? 싱글 페이스면서 쓸 수 있다. 아니면 투 페이스라고 하더라도 free surface effect가 굉장히 negligible 한 경우에만 이 modified pressure라는